시흥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시흥TV에 오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동환 기자입니다. 사소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영상 끄라고 그거. 네네. 네. 주진 뭐. 아, 요새 어떻게 지냈어요? 요새 기자님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선거철인 게 그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이런 데도 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훅 지나가고. 저는 올해 출판기념회 처음 다녀봤거든요. 아, 책을 샀나요? 책 샀죠. 아, 읽어봤어요? 읽어봤죠. 읽어봤어요? 소감이 어때요? 급조한 것 같던데 다. 아,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소설책처럼 써서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야지. 만화책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색다르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배곰 문제나 자원순환 특화단지 네. 이런 문제 하면서 지역을 좀 했는데 이제 좀 의도적으로라도 안 다뤄봤던 지역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 시흥 안에서. 시흥 안에서.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뭐 부산 같은 데 얘기하면 좋은데. 부산에 사실 제가 부산을 한 번도 못 가봤어. 아. 부산에서 이제 애가 생기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거기. 저희 그 첫째 아기 태명이 부산이라는. 네, 맞습니다. 부산 아주 좋은 도시죠. 네네. 좋았지. 네. 광안대교. 시흥 안에서 다른 지역 안에서도 좀 우리가 이슈를 다뤄보자. 사람 사는 데인데 이슈가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 아주 오래된 그 수건 사업이나 이슈 이런 것들도 많죠. 네. 오늘 사실은 임명택 시흥시장님하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시흥의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북섬에 대한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북섬이 있는 곳이 시화호잖아요. 네. 시화호를 그 성전탑이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이전시켜야 된다. 네. 예, 이전시킴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얻는 부가가치가 더 크다. 가치가 더 상승할 거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시흥에서 송전탑 문제가 사실 살펴봐야 될 게 네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럼요. 이게 비단 이게 경관상 문제도 있고 어떤 지역의 어떤 관광 사업을 위한 어떤 그 사업적 필요성이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또 안전적인 거, 안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보면 송전선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나라 뭐 2000년도 초반 때부터 계속 뭐 얘기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안 좋은 소리 나오면 한전에서 또 반박하고 명확한 어떤 뭐 안전에 대해서 이렇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는 없어 보여요. 자료를 찾아봤나 봐요. 자료를 이제 송전선 하면 제가 또 제1의 고향이 장현동 아니겠습니까? 제2의 고향이구나. 제가 이제 송전선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요? 전자파를 좀 느껴본 사람으로서 내가 좀 할 말이 있는 거죠. 에너지파? 장현동에서 산 데가 실제로 전기세 지원이 거기도 나왔어요. 그래요? 네, 나와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전기세가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보상이 있어서. 사실은 그 송전탑 전기 발전이라는 게 영흥도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을 일으켜가지고 송전선을 통해서 정왕동에 있는 변전소까지 오고 변전소에서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뭐 안양 쪽으로 가고 강릉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흥을 통과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는 아주 옛날부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문제 제기가 더 세졌죠. 뭐냐면 장현지구에 한 19,000세대 정도 세대가 새로 입주하는데 그 장현지구 아파트를 불과 수십 미터 사이로 송전탑이 지나가요. 근데 여기 장현지구에만 6개의 송전탑이 있어요. 능곡 쪽 가까운 데서는 창문 열만 보인다. 예전에 JTBC에서 그런 실험을 했었죠. 네, 송전탑 밑에서 형광등을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켜져 그냥. 저는 이제 계속 안전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가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송전탑뿐만 아니라 안전한지 위험한지 몰라. 그러면 위험한 게 발견될 때까지 일단 있어봐야 아직까지 괜찮잖아 뭐. 이러니까 사실 주민들로서는 그 어떤 송전선이 지나가는 몇 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위암 발생률, 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백혈병 발생률이 높다라는 게 이제 보고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통계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뭐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다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풀리지 않는 분쟁, 반박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논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파의 인체 영향 논문 1459건을 분석해 보면 인체에 영향이 있다는 논문은 50%가 넘어가요. 52.5%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 있다. 그리고 없다가 657건. 이 정도로 이게 거의 반반인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이 정도 확률이라면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에요. 거의. 총알이 엄청나게 날라오는데 꼭 사람이 맞아 죽어야 위험한 거다. 이건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날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걸 밝히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이제 지역에서 장기간 동안 측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고 단기간에 이걸 측정해서 어떤 제도화를 한다는 거는 그렇죠.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방향인데 이런 것들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송전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미관상의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 시흥에도 거의 2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 사이를 정말 이렇게 헤집고 나가듯이 송전탑이 있다라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반반씩 뭐 부담해서 가더라도 그것도 소화가 안 되는 지자체가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야 되는 게 안전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데 미관적으로 다가가면 거의 뭐 해양 레저 뭐 단지 이런 어떤 거대한 계획 아래서나 이제 미관적인 요소가 반영돼서 치워가 되는데 아파트나 주택 지역에서는 미관상 이유로 이게 치워지기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근데 저는 장현지구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장현지구는 LH가 개발한 거잖아요. 송전탑이 바로 수십 미터 앞에 있다는 걸 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거기다가 공급했다면 일부 LH 책임이 있다고 봐요. LH나 한전이나 모두 정부 산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 기관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LH, 뭐 한전 그리고 이제 시흥시 갑, 뭐 네. 민주당 네. 지역 위 또는 뭐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좀 재보는 것 같아요. 잴 때마다 다르대요. 장대섭 경기도의원한테 한번 그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그 경기도에서 그런 도정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 송전탑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 그 연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공표해서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근데 물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가 갈 때마다 틀리게 나온다라는 거죠. 동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피크 시간대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많이 나올 건데 어쨌든 전자파가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전탑이 있는 곳과 송전탑이 없는 곳의 전자파는 유의미하게 틀릴 거기 때문에 사실 안전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하면은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위험한 다가가야 거예요,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계속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단기간 고노출로 대응하는 거고 주민들 입장이나 여러분 이거를 좀 면밀히 봐야 된다 하는 입장은 장기간 저노출이라도 단기간으로 좀 봐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아니 봐야 가랑비에 되는데. 옷 젖는 거 몰라? 나한테 그러는 거야? 대응 자체가 사실 이거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니까 그냥 뭐 조사도 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는 문제고 정확하게 좀 사는 문제인데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초등학교, 뭐 공원,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죠. 그래서 시흥에 이제 장현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군자봉에 지나가는 한 6기 정도의 송전탑을 지하화해달라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해 5월달에 발대를 했죠. 아마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이제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조사에 나서서 결과물을 같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공유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어떻게 송전탑이 그렇게 인접해서 지나가는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냐고.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능력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법을 뛰어넘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뛰어넘으라고 우리가 정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능력이 이럴 때 좀 발현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송주법이라고 있잖아요. 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송전 설비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가구들의 보상을 주는 네. 거죠. 네. 이게 근데 사실 조금 너무 광범위하고 뭐 1000m 이내, 600m 이내 이런 식으로 요건이 있는데 사실 이건 안전을 고려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니까 송변전 설비 설치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의 잠재적인 사고 위험, 경관 훼손, 지가 하락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 사실 어느 부분 인정한 거예요, 보면은. 아, 그러네요. 사실 질병에 대한 건 없네. 사실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라는 게 그렇지. 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제 입장은 그래요. 저는 이거에서 보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그렇죠. 있는 거다. 저도 동의해요.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원구를 지나가는 그 송전탑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21개를 지중화하기로
한전과 협의를 했어요. 그 명분, 대의 명분이 뭐냐? 환경 불평등. 왜 동일한 그 시민인데 누구는 송전탑이 있는 곳 옆에 살아야 하고 누구는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해소해달라라는 걸로 아마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서울시와 노원구와 한전이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21개를 지중화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21개면 굉장히 많은 건데.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발표된 금액으로 봤을 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 영흥도에서부터 오는 송전탑을 전부 다 땅에 묻어 라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크겠지만 정말 도심 안에 지나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묻는다고 하면 장현지구는 한 6, 7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묻으면 좋죠. 임백태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한 1조 정도 말씀하시더라고. 그 시와우 이러는 거야? 여기 도심을 지나가는 걸 지중화한다고 하면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쭉 영흥도에서부터 오는 그 송전탑 라인들을 이렇게 쫙 보면 이 송전탑 때문에 수십 년간 지가가 하락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한전이나 정부는 옛날에 그냥 설치했으니까 몰라 이런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도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사실은 송전탑만 없다면 땅의 가치는 몇 배가 됐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당장 없애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가 하락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제. 이 방송 보시면 장현지구만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들어오는 그 정왕동 뭐 그 군자 범호 이쪽도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송전선이 가까운 건 거길 수 있어요. D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네. 완전히 그 송전선이 그냥 위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살펴봐야 되는 거. 이거 사람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명이라도 위험하면 당연히 데이터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현장 측정하는 건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측정되는 거 있으면 전 시흥 시민이 같이 알 수 있도록 그 장현지구 커뮤니티에서만 공유되지 않고 다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중화에 좀 목표를 갖고 다 같이 우리 장현지구 뭐 정왕도 이렇게 나누지 말고 지금 뭐 다른 지역도 시흥 뭐 사실 뭐 500만도 아니고 이제 갓 50만 명 인구인데 다 같이 좀 이런 문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지중화를 해도 그냥 우리가 지중화 하기로 했어 해서 또 막 박수 치고 말 게 아니라 지중화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보면은 지중화를 낮게 하면은 또 그게 엄청 뿜어져 나오나 봐요. 아, 더 깊게 해야 가까워지는구나. 되는 거지. 예. 더 가까워지는구나. 거기 있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야. 어떤 분이 우리 유튜브 이제 이야기할 때 대부분 뭐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왜 문제 제기하느냐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숙한 국가, 성숙한 사회는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니고 갈등이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라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회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여기저기서의 아이디어나 여론이 들고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협치되는 순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송전탑 문제도 그렇고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제기한 이런 문제들도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시흥시에 좀 우리가 다뤄볼 만한 송전선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또 좀 다뤄보고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시흥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데로 한번 가죠. 과림동? 과림동을 한번 가죠. 과림동 문제를 한번. 오, 괜찮네. 뭐 있어요? 뭐 얘기할 게 많지. 뭐. 많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욕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습니다. 뭐 틀린 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인정하고요. 당연히 어떤 정정해 주시거나 이게 더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그거 듣고 저희끼리 반성도 하고 이게 맞았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우리가 다음에는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헤로토로 소개 안 했네. 이제부터 이제 멤버 돼가지고 얘네 뭐야 공무원 됐다며? TV에서는 헤로토로 우리 계속 우리 밀리는 거 아니야?